저는 그를 살렸는데 그는 밤마다 저를 쓰러뜨려요. 그날 제 옷깃에 스친 빗방울보다 더 진하게 제 안에 스며든 건 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축 늘어진 그의 몸을 일으키던 제 손끝에서 저는 이미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당신은 알까요? 내가 매주 화요일이면 왜 늘렸든 향수를 뿌리는지.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오늘 이야기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뜨겁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퇴근길에 쓰러진 낯선 청년 하나가 제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의 스케치 속 어딘가에 숨듯 살아가고 있어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저는 올해 58. 이름은 정은희입니다. 제게는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김태진 씨가 있습니다. 즈음에 그는 정년퇴직 후 종일 TV 앞에서 주식, 그래프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의 시작은 그리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서 대사를 외우던 그가 저를 처음 바라봤을 때 이상하게도 무대보다 그의 눈빛이 더 짙게 각인됐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서로를 마주보며 읽어준 대사들 속엔 어느샌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젊은 날의 벤치, 자취방 앞에서 건넨 따뜻한 커피, 밤늦게 걸어 돌아가던 골목길 모두가 한 장면 한 장면 연극 같았죠. 결혼을 결심했을 때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전셋방, 허름한 침대, 그리고 부엌 한켠에 놓인 작은 전기밥솥 하나. 하지만 첫날 밤 그 공간은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며든 창문 아래서 그는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볼게. 그의 말은 언약 같았고 그의 숨결은 벽지 틈새까지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던 그 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겹쳐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단지 살같이 닿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이 맞닿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밤은 결혼 3년 차 봄날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던 시기였죠. 그는 갑작스럽게 퇴근길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저를 데려간 곳은 조용한 외곽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방 안엔 노란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 비친 그림자마저 서로를 끌어안는 듯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연인을 다시 연기하듯 느릿한 대사처럼 손끝을 스치며 감정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숨결은 제 귀에 낮고 깊게 스며들었고 저는 눈을 감은 채 그와의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복귀하듯 안겼습니다. 온몸으로 당신을 아직 사랑해라는 말을 전한 그 밤은 지금도 가끔 꿈결처럼 떠오릅니다. 시간은 냉정하게도 그런 순간들을 조금씩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생활의 무게, 책임의 반복,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서로를 멀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내 이름을 불렀던 목소리, 두 손으로 내 뺨을 감싸던 그 온기, 그리고 우리만의 속도로 깊어졌던 밤들을. 지금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밤들만큼은 여전히 제 안에서 또렷합니다. 사랑은 때때로 이별보다 더 조용한 얼굴로 멀어지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어떤 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과거의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바쁘고 긴박한 하루하루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와 마주하며 제가 맡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지요. 책임감 하나로 버틴 날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 주 3일 진료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문을 열고 하나둘 들어오는 환자분들을 맞이합니다. 진료를 도와드리고 필요한 약을 준비하고 접수 업무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격식 없는 인사 한마디, 다녀가신 분들의 짧은 미소가 어쩌면 이 작은 공간에서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제 삶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말없는 식탁 앞에 앉아 묵묵히 밥을 씹습니다. TV 소리가 배경이 되어줄 뿐 대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지도 듣지도 않은 채로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옷장을 열면 몇 년째 그대로인 블라우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을 때마다 별다른 설렘도 없이 습관처럼 꺼내 입게 되는 옷들입니다. 화장대 위엔 유통기한이
한참 진한 립스틱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립스틱 하나로도 기분 전환이 되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은 더 예뻐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저 먼지만 쌓여갈 뿐입니다. 저도 한때는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예뻐 보이고 싶고 짧은 문자 하나에도 두근거렸던 시절이 있었지요. 화장품 하나, 블라우스 하나에도 제 마음을 담았고 거울 앞에서 웃어보며 하루를 기대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설렘도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일상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시선을 기대하지도 않고 제 자신을 꾸미는 데 들이는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살아냅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다만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아주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저를 위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습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저만의 불씨 하나를 품고 오늘도 저는 묵묵히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빗방울이 흩날리던 저녁.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깨씨 판단을 사고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기에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는데 골목 초입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셔츠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엉켜 있었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로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에게 뛰어갔습니다. 먼저 맥박을 재고 숨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생명 징후가 있었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택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보였고 저는 손을 높이 들어 간절하게 세웠습니다. 젖은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자 택시는 멈춰섰고 저는 기사님께 급히 상황을 설명드린 뒤 그 남자를 부축해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행선지는 가장 가까운 수문의 시간 운영의원이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남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혹시라도 의식을 잃지는 않을까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몸이 본능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간호사였던 제 지난 시간들이 무의식 중에 저를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은 윤기현이라는 이름의 32살 남자였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안정을 되찾은 뒤에야 조심스레 말을 건네었습니다. 목동에 산다고 했고 웹툰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다며 밤샘 작업과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급하게 숨을 몰아쉬던 모습과 달리 눈동자는 참 투명했지요. 마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것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도와준 건 처음이에요.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름과 짧은 사연, 몇 마디의 고마움만 남긴 채로요. 저는 멍하니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의원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병원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약간 헝클어진 머리와 여전히 야윈 얼굴. 손에는 조심스럽게 쥐어진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고 싶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기에 얼떨떨하게 웃으며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가까이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주한 채로 그는 조용히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펜을 들어 제 옆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어색해서 시선을 둘 곳을 몰랐지만 그의 집중한 표정에 조용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오후 한 장의 종이에 무언가가
조금씩 살아나는 순간을 저는 그저 숨죽인 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그린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존재를 온전히 바라봐준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림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을 담고 있으면서도 거기엔 제가 스스로도 잘 몰랐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번진 그늘, 입꼬리 아래로 내려앉은 고요한 외로움.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제 쪽으로 메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엔 슬픈 선이 참 많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지워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꾹 눌러 담고 살았던 감정들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제 모습이 처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기현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었고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닌 듯했지만 그는 문 앞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주 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잠깐의 커피 한 잔, 짧은 산책,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시간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제가 웃을 때마다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기현 씨는 어느새 제 삶의 틈을 찾아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던 하루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람이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기현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잠결에 무심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할까요? 잠시 후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어딘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무리하진 않았을까? 제 일상 속에 그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가 자주 쓰러지는 게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한약 몇 포를 챙겼습니다. 그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네자 그는 놀란 듯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자면 선생님 꿈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없어도 공기 사이로 흐르는 온도가 따뜻했습니다. 종이컵을 건네다 스친 손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 작업실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망설였지만 마음은 이미 그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낯선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의 삶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홍대의 작은 골목,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그 작업실은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듯한 고요한 정적 속에 있었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과 잉크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창밖으론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아래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에는 낯익은 그림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제 뒷모습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살짝 굽은 어깨,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말없이 걷는 뒷모습.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싶어요. 배경은 우리 둘만 아는 곳으로요. 그 말이 참 조용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제가 주인공이 되어본다는 건 참 낯설면서도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말없이 웃는 순간에도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느새 제 삶에 조용히 스며든 그가 이제는
제 마음의 배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화요일이 되면 제 향수는 어김없이 평소보다 짙어졌고 블라우스의 단추는 평소보다 하나 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손이 머무는 시간도 옷을 고르는 숨결도 조금 더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제가 요가를 다닌다며 수근거렸지만 정작 제가 향한 곳은 그와 나만 아는 다락방이었습니다. 홍대 골목 안 오래된 주택의 꼭대기층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문을 열면 잉크 냄새와 커피향 그리고 그의 체온이 뒤섞인 공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어스름하게 번진 그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차가운 외로움을 덮어주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손끝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물감이 퍼지듯 피부에 스며들었고 숨결은 종이 위에 번지는 잉크처럼 묵직하고 진했습니다. 말이 없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붓을 드는 손목의 움직임, 숨을 멈췄다 다시 쉬는 리듬, 무심한 듯한 눈길 속에 담긴 갈망 같은 것들이 제 살갗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져간 블라우스의 소매 끝에 그가 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당황한 듯 웃으며 손수건을 꺼낸 그의 손이 소매 끝을 닦다 문득 제 손등 위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 방 안에 뜨겁게 흐르던 감정의 결은 명확했습니다. 천천히 번지다 결국 서로에게 녹아내리듯 스며드는 느낌. 그 다락방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작은 은신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역시 제 안에서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은 건 그의 숨결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스치듯 전해진 따뜻한 기운에 저는 눈을 감지도 못한 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시선으로 오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에 손끝의 떨림 하나에 모든 감정이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손등 한가운데에 장난스럽게 펜으로 조그만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에요. 선생님은 제 삶에 남은 가장 고운 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그 짧은 문장이 더 깊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았던 곳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이 닿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점 하나가 그날 이후 제 손등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고 지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난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저 역시 그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밀한 만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화요일은 이제 제 일주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하루를 위해 나머지 6날을 버텼고 그의 작업실은 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있는 집은 점점 의미 없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침묵과 의무로 채워진 식탁, 형식적인 대화, 정해진 생활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작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병원에 재미있는 사람이라도 생겼어?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들켰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들킨 것만 같은 이상한 떨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밌는 웹툰 하나 보고 있어요. 남편은 피식 웃고 말았고 저는 그 순간 그에게서 완전히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는 서로를 묻지 않고 더는 서로의 마음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관계.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미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았던 손등이 따뜻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여전히 제 귓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웹툰은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단 하나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 속 그 사람이 그리는 선 안에 조용히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짓말이 입을 떠난 뒤에도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등 아래 남편의 무표정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만 더 지나면 화요일이 오겠구나. 다시 그 공간, 다시 그의 숨결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화요일 아침, 저는 조금 더 과하게 손질한 머리칼에 매끄러운 감촉의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입술엔 선명한 색을 얹었고 속옷은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소재와 색으로 준비했습니다. 병원을 나서 그의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죄책이 아니라 기다림에 가까웠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스케치하듯 시선을 따라가던 눈동자. 그 안에 담긴 갈증과 인내가 벽에 번진 오후 햇살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은 건 손이었고 손보다 먼저 알아챈 건 몸의 온도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목덜미를 훑듯 지나갈 때 등줄기 아래로 느리게 열이 번져갔습니다. 블라우스의 단추가 하나씩 천천히 마치 그림의 구도를 바꾸듯 풀어졌습니다. 펜 대신 손가락으로 그려내는 선, 종이 대신 제 살결에 새겨지는 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스케치하고 지우며 또다시 덧칠했습니다. 숨결이 뒤엉킨 그 다락방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작은 침묵 속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이마에, 관자놀이에, 목덜미에 내려앉을 때마다 저는 온몸으로 그의 갈망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듯 제 몸을 기억했고 저는 숨을 죽이며 그 모든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깊어지는 터치 속에서 우리는 죄와 구원을 동시에 건넜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화요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그의 시간이었고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낮에도 병원 복도에서도 환자의 이름을 부를 때조차 그의 손끝, 그 손등 위점 하나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일기장 앞에 앉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얇은 종이 위에 작은 글씨로 오늘의 감정을 꾹꾹 눌러 씁니다. 오늘은 그의 손끝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 그는 내 목덜미 근처를 지나며 아주 천천히 숨결을 흘렸다. 손끝이 닿은 자리는 한참을 따뜻하게 알았다. 누가 보면 아무 일 없는 중년 여성의 일상처럼 보이겠지요. 병원에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이면 조용히 밥을 짓고 일기를 쓰는 삶.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탐닉하듯 이어지는 손길이 얼마나 그리울 수 있는지를. 그 그리움이 살갗을 간지리고 숨을 앗아가듯 몸 깊은 곳을 저릿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를 처음 만났을 땐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무감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 쓰러져 있던 건 어쩌면 그가 아니라 저였다는 거려. 말도 숨도 없이 살아가던 제 일상 속에 그가 불쑥 들어와 제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의 뒤를 조용히 따릅니다. 그가 원하지 않아도, 불러주지 않아도 그림자처럼 기꺼이 그를 중심으로 도는 삶. 매주 그의 작업실에 앉아 저는 말없이 그의 손끝을 기다립니다. 붓 대신 제 몸 위를 스치는 손길, 시선이 머문 곳을 따라 피어나는 열기. 그는 더 이상 저를 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기억합니다. 손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친 날의 체온이 어쩌면 저를 이 삶에 붙잡아 두고 있는 유일한 숨결일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곁에 있어도 그 손길은 차갑고 형식적일 뿐입니다. 사랑이란 이름도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질 뿐 아무런 진동도 남기지 않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키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 기울어진 삶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렇게 평생 그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 온몸으로 뒤흔들린 감각의 기억만으로도 기꺼이.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아무리 깊었어도 누군가에게 내 빈자리를 맡기는 건 결국 제 뒤겁함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